2차 단면 모멘트, 단면 개수, 극간성 모멘트, 극단면 개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차 단면 모멘트는 I, 단면 개수는 Z, 극관성 모멘트는 IP, 극단면 개수는 ZP로 나타내요. 자, 이 중에서 우선 2차 단면 모멘트를 보면 우리가 이 2차 단면 모멘트라는 거는 단면의 형상이 굽힘에 저항하는 능력치를 물리량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원형의 경우, 자, 이렇게 원형인데 속이 꽉 차 있는 중실의 원형일 경우에는요. 64분의 파이 D의 사승값으로 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속이 이렇게 비어 있는 중공의 원형일 경우 우리가 보통 바깥을 D2, 안을 D1으로 나타낼 때 자, 이런 경우에는요. 자, 64분의 파이 자, D2의 사승에서 안에 D1의 사승값을 뺀 값으로 구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사각형의 형상일 때는 자, 12분의 자, 이쪽을 B고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BH의 3승으로 구하죠. 자, 이 사각형의 형상을 예를 들어서 보면 만약에 얘가 굽힘에 좀 더 잘 견디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B값을 더 넓혀주기보다는 H값을 좀 더 높게 해주면 크게 해주면 그만큼 굽힘에 더 잘 견디겠죠. 자, 요번에는 요 중실의 원형과 또 중공의 원형을 보면은요. 자, 예를 들어 중실의 원형이 파이 10이라고 치고 자, 중공의 원형도 D2는 파이 10이고 안에 한 5파이 정도로 구멍을 뚫었다고 보시면은 두 개의 이제 2차 단면 모멘트 값을 비교해 보면 자, 여기에 있는 중실의 원형의 모양이 2차 단면 모멘트 값은 더 크게 나오죠. 왜냐면 이쪽은 안이 벽기 때문에 빈만큼을 여기 빼내죠. 그러니까 당연히 2차 단면 모멘트 값은 이쪽이 좀 적게 나와요. 하지만 자, 요게 무게 대비해서 효율을 따져보면은 중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게가 많이 나가죠. 그쵸? 그리고 중공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질량을 빼냈기 때문에 자, 무게는 많이 줄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때 효율을 보면은 이 중공축이 그래도 중실축의 형태보다는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면 형상에 따라서 자, 굽힘에는 얼마나 잘 견디는지 또 설계를 했을 때는 어떤 형상이 더 효율적인지 뭐 이런 것을 이제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차 단면 모멘트는요. 자,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어지냐면 자, 굽힘이 발생했을 때 자, 처짐 양과 처진 각이 얼마나 되는지를 구할 때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예로 자, 우선 외팔보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외팔보라는 건 이렇게 한쪽이 고정되어 있는 보의 형태로 외팔보라 하는데 자, 여기에서 누르는 힘 P가 작용을 했어요. 그러면 자, 이 보는 이렇게 휘겠죠. 자, 이렇게 보가 휘었을 때 이 보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처짐량이 발생을 해요. 그쵸? 자, 이랬을 때 요 처짐량, 자, 처짐량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해서 3,2i분의 자, PL의 3승이에요. 여기서 L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작용하는 힘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L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2라는 값은 자, 종탄성 계수를 나타내는 거야. 자, 종탄성 계수값은 자, 우리가 이 소재의 재료 자체가 얼마나 단단한가를 나타내는 값이죠. 자, 그 다음에 요 I 값은 자, 위에서도 설명이 했던 것처럼 여기에 형상에 따라서 형상이 굽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래서 형상이 원형이냐 또는 뭐 사각형이냐에 따라서
자, 여기 굽힘의 정도가 달라지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또, 이렇게, 세타각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서 세타각이라고 하는 건 처진 각을 말하는 거죠. 지금 원래 이쪽이었는데 요만큼 처진 각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랬을 때, 자, 요거는 2i의 PL의 제곱으로 우리가 요 처진 각을 구할 수 있죠. 지금 여기에서 이 식에서도 보면 나타나듯이 이렇게 2차 단면 모멘트 값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져요. 자, 단순부 한번 볼까요? 단순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자, 양쪽이 어떻게 되어 있는 타입이냐면 자, 양쪽이 고정되어 있고 그쵸? 자, 가운데서 힘을 꾹 눌렀다고 보면 자, 이 누르는 힘을 P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 여기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굽힘이 발생을 하겠죠. 그쵸? 그랬을 때 여기에 처짐량 또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흘 때 여기 각도가 이제 처진 각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의 처짐 양은 48 2i분의 자, PL의 자, 3승이고요. 그쵸? 자, 이때의 처진 각은 자, 16 2i분의 자, PL의 제곱이라는 값으로 구해져요. 이와 같이 2차 단면 모멘트는 이렇게 처진 양이나 또는 처진 각을 구할 때 사용되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단면 계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 외팔부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외팔부의 끝을 자, 이렇게 하중을 가해서 눌렀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외팔부의 형상은 자, 굽힘 하중을 받아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이랬을 때 이 외팔부의 단면의 형상에 따라서 자, 여기 부의 형상이 중실의 모양인지 또는요, 자, 이렇게 중공의 모양인지 또는 자, 이 사각형의 모양인지에 따라서 굽힘에 저항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그때 그 굽힘에 저항하는 정도를 물리량으로 나타낸 게 단면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우리 단면계수는요. 자,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자, 2차 단면 모멘트를 자, y로 나눈 거예요. 자, 여기서 y라는 거는 자, 도심에서 가장 먼 거리 값.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지금 중실이 있어요. 이 중실을 제가 지름을 D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자, 얘는 지금 도심, 우리 원에서의 도심은 요 중심이죠. 자, 그러면 요 중심에서 자, 여기 가장 가상자리 가장 먼 값을 이렇게 측정해 보면 자, 여기가 y값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런 중실일 때는 y값이 어떻게 돼요? 자, 2분의 d가 되겠죠. 그쵸? 자, 이런 중공일 때는 여기가 d2고요. 자, 안에가 d1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가장 먼 데는 어디예요? d2의 가장 가상자리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y값이 2분의 d2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사각형에서는 자, 여기는 b고 여기는 h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중심에서 가장 가상자리.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서는 y값이 자, 뭐다? 2분의 h값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어떻게 구하나 한번 각각 형상별로 구해 볼게요. 이렇게 가보면 요거로 하면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중실축일 때 i값이 얼마였냐면 자, 2차 단면 모멘트가 64분의 파이
D의 4승이었어요. 그쵸? 자, 이 값을 자, 뭘로 나눠? Y값. 자, 2분의 D로 나눠볼까요? 자, 그러면 32 이렇게 해서 3. 그러니까 즉 어떻게 나온다? 32분의 자, 파이 D의 3승이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 이 중공축일 때 중공의 2차 단면 모멘트는 64분의 자, 파이 D2의 4승 마이너스 D1의 4승이죠. 자, 이것을 자, Y로 나누면 자, 우리 여기서 Y는 얼마였어? 2분의 자, D2로 나누면 자, 1하고 32.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32 D2분의 파이 자, D2의 4승 마이너스 D1의 4승이 되죠. 자, 이게 이제 중공의 형상일 때 자, 이 중공축의 형상일 때의 자, 단면 계수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직사각형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직사각형 형상일 때 자, 2차 단면 모멘트는 12분의 BH의 3승인데요. 자, 이것을 자, 2분의 H로 나눠주면 1, 6, 자, 1 제곱해서 자, 얼마가 된다? 자, 6분의 BH의 제곱.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게 이제 직사각형의 이제 단면 계수값이에요. 이 단면 계수는요. 자, 어떨 때 사용을 하냐 하면은 제 최대 굽힘 응력을 구할 때 이제 굽힘 응력을 구할 때 또는요. 이제 부재의 크기 및 형상을 결정해야 할 때 자, 그때 사용되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판단의 기준은 단면 계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파괴나 응력이 얼마나 잘 버티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도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극관성 모멘트와 극단면 계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 이 2차 단면 모멘트나 단면 계수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요거는 이제 굽힘에 대한 저항의 정도를 물리량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런 반면 이 극관성 모멘트나 극단면 계수는 자, 비틀림에 대한 저항의 정도를 물리량으로 나타낸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 자, 극관성 모멘트를 한번 볼까요? 자, 극관성 모멘트는 IP라고 표기를 하고요. 보통 이 값은 자, 2차 단면 모멘트 X방향으로의 2차 단면 모멘트 플러스 자, Y방향으로의 2차 단면 모멘트인데 보통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축의 비틀림 하중을 이제 축이 비틀림 하중을 받았을 때 그 비틀림에 저항하는 성질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축의 경우에는 대부분 원형의 물건이죠. 자, 그래서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IX나 IY 값이 같아요. IX 이꼬로 IY 값이에요. 2차 단면 모멘트가. 자, 그래서 자,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자, 그러면 64분의 자, 파이 D의 4승에 더하기 자, 64분의 자, 파이 D의 4승 이렇게 구하면 자, 어떻게 나오죠? 32분의 파이 D의 4승이라고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실축의 형상일 때는 32분의 파이 D의 4승이 이제 극관성 모멘트가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중공의 형상이라고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중공의 형상일 때는 자, 바깥을 D2, 안을 D1이라고 보면 자, 요것도 자, 어떻게 구한다?
여기서 32분의 자, 파이 자, D2의 4승. 자, 바깥에 이제 우리가 IP 값에서 안에 구멍에 IP 값을 빼는 거죠. 자, D1의 4승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극관성 모멘트는 보통 이제 자, 축의 이제 비틀림 각이나 변형량 이렇게 자, 비틀림에 대한 어떤 강성을 구할 때, 자, 요거는 비틀림에 대한 자, 비틀림에 대한 자, 강성을 구할 때,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비틀림 각. 자, 우리 비틀림 각은 어떻게 구한다? 자, 비틀림 각은 이런 공식으로 구해요. 자, 비틀림 각은 자, 세타는 GIP분의 TL 이런 식으로 구하자. 그러면 여기서 G는 뭐야? 여기서 G는 가로 탄성 계수고요. 자, IP는 자, 요거는 자, 극관성 모멘트, T는 토크, 뭐 L은 길이 이렇게 해서 이제 비틀림 각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뭐에 대해서 자, 비틀림에 대한 어떤 강성에 대한 것을 구할 때 그때는 극관성 모멘트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극단면 계수는요. 자, 극단면 계수는 자, 비틀림이 자, 축의 비틀림 강도를 나타내는 척도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비틀림 힘에 부러지지 않고 잘 버틸 수가 있는가. 그래서 파손을 판단하는 데 사용이 되어져요. 자, 이거는 파손을 판단하는데 그래서 우리 극단면 계수는 자, ZP라고 하고요. 자, 이 값은 자, ZP 값은 어떻게 구한다? 자, IP 값을 무엇으로 나눈 것이냐? 자, Y 값으로 나눈 건데 지금 이거는 원형이죠. 그래서 만약에 중실이야. 자, 얘가 중실의 형상이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중실의 형상이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위에 32분의 자, 파이 D의 4승이었는데 얘를 2분의 D로 나누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16 3승. 즉 어떻게 된다? 자, 16분의 파이 D의 3승.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중실의 형상일 때는. 그쵸? 자, 그리고 만약에 중공의 형상이야. 자, 복잡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줄여볼까요? 자, 중공의 형상일 때는요. 자, 이렇게 자, 바깥이 D2고요. 안쪽이 D1이에요. 자, 그러면 32분의 파이 D의 제곱의 4승 마이너스 D1의 4승이죠. 자, 이것을 자, 2분의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부터 자, 우리 중공일 때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D2로 하면 되죠. 그래서 D2로 자,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16.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16 D2분의 자, 파이 D2의 4승 마이너스 D1의 4승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실축일 때는 자, 이렇게 공식이 나오겠죠.